자, 세무사 하나 열게요. 그래서 데이 22-2, 데이 22-2 언더바 오버플로우 점 html. 자, 그 플로트는 제가 집에서 다시 좀 저거 그림을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걔로 올려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CSS 문서도 만들겠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어? 되게 22-2 놓고, 데이 22-2 언더바 스타일 점 CSS 에서 도 저장. 스타일을 위에다 넣고, 얘는 아래에 넣고, 거꾸로 스타일. 스타일 문서 무조건 다 스타일이라고 그냥 이름 쓸 거예요. 왜 그러면 편의상 빠르게 하려고. 자, 연결해야죠. 링크, 얘는 저거 하나만 링크 하시면 돼요. 링크 css day 22-2.style.css 링크 걸어주시고, 네. 자, 여기다가 h1 태그 쓰시고 오버플로우 알아보기. 그래서 자, 넘치는 영역에 대해서 제어하기라고 쓰겠습니다. 넘치는 영역에 대해서 제어하기.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거로 제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어 뜻처럼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뜻은 자, 넘치다, 넘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에서 찾아와 볼게요, 한번. 자,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CSS를 볼 때 저런 이제 영어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어 단어를 아시면 아, 얘가 어떤 기능 하겠구나라고 하는 짐작은 가능하실 겁니다. 자, 넘침. 자, 그릇에 넘치다, 넘쳐나다. 그러니까 넘치는 걸 보고 우리는 오버플로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는 자, 넘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버플로우라는 속성이 적용이 된 요소는요,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라는 거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에 적용된 오버플로우 속성은요, 자, 넘치는 영역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결정하는 속성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소들마다 넘치는 게 자주 생기면 이게 정말 까다롭거든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넘치지 않도록 무언가를 만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높이를 여기저기 막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제한된 곳에다가만 높이를 쓰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게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의 값은요, ul 자식으로 li 곱하기 3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자, H4 태그 하나 넣어서요. 자, 기본적인 속성 값은요, 비지블이에요, 비지블. 자, 이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셀을 디폴트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디폴트. 그러니까는 모든 요소는 오버플러그하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플로트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기본 속성이 뭐죠? 그러니까 기본값이 자, 자, 플로트의 기본값 무엇일까요? none. 그래서 나는 플로트를 다시 해제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값을 뭘로 넣어주는 거예요? none으로. 자, 보겠습니다. 자, 비지블은요, 넘치는 영역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요소를, 적용된 요소에 넘쳐나는 영역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값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H4. 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셨던 히든. 자, 히든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숨기다죠. 그러면은, 자, 얘는 넘쳐나는 영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숨겨준다는 거. 넘쳐나는 영역을 숨겨줍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끔 한다는 겁니다. 자, LI 태그 4개까지 되는데 하나 더 만들게요. 하나 더 만드시고, H4. 자, 또 하나는 이제 스크롤에 스크롤. 자, 스크롤 뭔지 아시죠? 옆에 이걸 보고 스크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얘는요, 자, 무조건적으로 스크롤을 만들고, 자, 넘쳐나는 영역에 대해서만, 자, 스크롤 바를 생성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자, 스크롤이 어디에 생길 수가 있고 그러냐면은, 너비로 넘치면은 아래쪽으로 스크롤 바가 생길 거고요. 위쪽에서 넘치면은 세로로 스크롤 바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넘치는 쪽에만 스크롤 바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H4, 오토, 자동이죠. 자, 얘는요, 넘치는 영역을 히든으로 하되, 자, 넘칠 때는 스크롤이 생길 거고, 넘치지 않으면은 스크롤이 생기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넘쳐나는 영역이 생기면 스크롤도 생기고, 넘쳐나는 영역이 없으면 스크롤은 없습니다. 자, 이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다가 div 부모 페어런트라고 쓸게요. 페어런트. 그리고 자식 클래스 child 하나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를 만들고요. 자, 차일드 영역 봐야지 되니까는 여기다가 자, 글씨를 좀 쓸게요. 로렘 해서 하나 좀 더 길게 씁시다. 자, 로렘 두 번 썼어요. 자, 그러면은 선택자 만들게요. 자, 클래스, 페어런트, 그리고 클래스, 차일드까지. 저장을 안 하셨네. 22- 문서는 딴 데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써야죠. 자, 우리 이제 페어런트 영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영역 아웃라인을 써가지고, 여기에 1픽셀, 솔리드, 색상은 레드로 쓰겠습니다. 레드. 자, 저장해서 보시면 일단은 페어런트의 모양이 화면에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child는 자, 배경 색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자, CCC 정도 놓으시면은 이 또한 역시 색깔로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넘쳐나는 영역이 있나요? 없나요? 어디에도 없죠? 자, 부모한테 너비 400픽셀 주겠습니다. 자, 400을 줘도 넘쳐나는 영역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자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모도 그 높이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이 영역이 커져요. 그래서 같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넘쳐나는 일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에게 높이를 300으로 고정을 해버리면 때에 따라서는 안 넘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차일드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18픽셀로 놓고 라인 하이트를 24픽셀로 줄게요. 그러면은 그래도 안 넘쳐요. 자, 그러면 차일드 폰트 사이즈를 32로 예, 이제 누가 봐도 확연히 이제 확 넘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넘쳐지는 영역이 어딘지 확인은 되시죠? 자, 요만큼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거죠? 자, 누구에 대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넘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부모한테 너 지금 넘치는 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할래? 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는 값을 넣었든 안 넣었든 무조건 비지블이라는 속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얘한테도 있고요. 차일드한테도 비지블은 무조건 들어있어요. 다만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게 자, 오버플로우 속성이 없는 거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차일드에서 넘치는 게 아니라 페어런트에서 넘치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의 값을 바꾸시면요. 나는 숨겨줄래. 히든 넣으시면은 아까 넘치는 부분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숨겨져요. 그쵸?
자, 안에 넘치고 안 넘치고 상관없이 무조건 스크롤 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스크롤 쓰시면 무조건적으로 스크롤이 생깁니다. 그런데 넘치는 쪽에서 스크롤이 생기고, 자, 안 넘치는 쪽에서도 스크롤만 생기지 바는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오토라고 해서 넣으시면요. 자, 아래쪽에 아예 스크롤 바가 이제는 없죠. 좌우로는. 자, 이게 오버플로우예요. 음, 네, 오토는 뭐라고 했죠? 네. 자, 그럼 만약에 넘쳐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 폰트 사이즈를 아까처럼 18픽셀로 줄여버리면, 자, 부모에 대해서 넘쳐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스크롤이 아예 안 생겨요. 자, 넘치는 영역이 생길 때만 스크롤바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보신 바와 같이.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오버플로우는요, 자, 이거 자체가 축약 표현식이에요. 얘가. 자,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하나 더 쓰겠습니다. 자, div 바깥에다가 하나 넣으시고, 자, he 넣고, 하나는 오버플로우 빼기 x, 하나는 오버플로우 y예요. 자, 뭐하고 뭘 말하는 걸까요? 그쵸, 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x축으로, 그러니까 너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너비에 대해서 넘치는 영역에 대해서만 할 거고, y는 높이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아우르는 게 뭐다? 그냥 오버플로우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x는 자, 가로, 축, 즉, 너비에 대하여 넘치는 영역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러면은 y는요, 세로측, 즉 높이에 대한 설정이 되는 거겠죠. 자, 이 아래에다가 자, HR 줄 하나 그릴 거고요. 오랜만에 등장한 HR. 여기다가 또 H2 하나 쓰시고, 그래서 플로트와 오버플로우의 자, 상호작용.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자, 플로트를 적용을 하면은 부모 요소에게 왜 오버플로우를 적용해야지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이해를 못하면 그냥 외우시면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요소 하나 만들게요. div 클래스, 여기서 이제 박스로 그냥 쓸게. 위에 페어런트라 써버렸으니까 박스. 그리고
자식으로 클래스 C, H, 자, 이건 3개를 쓰겠습니다. 곱하기 3. 자, 그러면 아래에다가 선택자 만들게요. 자, 클래스 박스와 박스의 자식. 자, CH1, 2, 3 각각 선택하시면 여기에다가 자, 너비 따로 쓰고 높이 따로 쓰고 3번을 써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div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한꺼번에 높이 너비를 쓸 거예요. 자, 근데 색깔은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박스의 자식 클래스 ch1부터 2, 3 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는 한 번 쓸 수 있는 곳에다 쓰고 한 번에 못 쓰는 거는 저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써야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코딩을 잘한다,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 이후에 나중에 어디에서 잘한다, 잘 못한다가 이제 보여지냐면은, 자, 코딩을 짧게 쓰면 짧게 쓸수록 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배경,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전히 회색으로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자, 너비 100픽셀, 높이 10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시면은 박스에 대해서 높이가 발생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보이겠죠? 여기 스크롤이 저는 안 내려가니까 여기다 좀 뭐 좀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모양이 생겼죠? 자, 그래서 각각 색깔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백그라운드 컬러 FC0부터 자, 백그라운드 컬러 F60 백그라운드 컬러 F30 차이가 안 나니까 F00 주면은 색깔이 자, 이게 저는 색깔 차이가 안 나니까 F90 줘서 예, 좀 차이가 이제 나네요. 이렇게 줬어요. 잘못 주고 있네. 자, 자식들이 너비가 100이고 높이가 100이에요. 근데 지금 박스 자체한테가 지금 줘버린 거죠. 예, 뭐를? 크기를. 크기도. 예, 크기 지금 박스에다가 지금 안 줬잖아요. 잘라서 여기에 각각 3개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 크기는 이랬으면은 됐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색깔감만 이제 바꿔주세요. 저 상관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서 구조가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자식으로 있는 박스들을 수직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를 수평을 바꿀 거예요.
자, 이때 수평으로 정렬을 바꿀 때 우리가 쓰는 게 속성이 플로트로 쓸 거죠. 그래서 div에게 한꺼번에 플로트, 레프트를 적용하시면, 자, 박스의 자식 div들 세 개가 전부 다 플로트가 적용돼서 한 줄에 놓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부모 요소에게 배경을 색깔을 넣어놨는데, 여기서 지금 색깔이 안 보여요. 그쵸? 자, 부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식들이 부유를 하기 때문에 부모 요소는 높이를 자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뀐 겁니다. 글씨 많이 써놔가지고 보기 힘드니까. 자, 이런 식으로. 네? 저장이 안 됐네요. 저장하고, 저장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자, 검사해서 봤더니, 자, 부모는, 여기서 이제 크기를 보면요, 박스가, 자, 디아블 박스가, 높이가 0이죠, 지금. 자, 자식들이 전부 다 부유를 했다. 그러니 즉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높이의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플로트를 적용했으면은 부모한테 높이 오버플로우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외웠는데 그럼 왜 높이를 오버플로우로 적용을 하느냐? 자, 적용하면 이제 원래대로 이제 부모의 모양은 회복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박스에 들어있는 속성 중에서 높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자, 이거 우리 높이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높이가 없는 거라고 한 게 아니고 무언가 값은 들어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있냐? 여기에는 오토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어. 오토. 그쵸? 자, 그래서 이 오토라고 하는 값의 특징은요. 자식 높이에 영향을 받는 속성이다라고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식 높이에 영향을 받는 값 오토. 자, 그러면은 히든 일단 잠깐 지우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자식이 다 부유를 했기 때문에 부모의 높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나는 그 높이가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자식 높이의 자식 높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얘만의 높이 값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100픽셀이라는 높이를 줘버리면 자, 자식 높이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를 않는 상태인 거죠. 이럴 때는. 요렇게. 즉, 자, 영향을 받지 않고 싶을 때는 각각 원하는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값을 지정해 주면 되지 않나요? 자, 그렇지 않은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는 매 태그마다 높이 값을 써놓으시면 이게 나중에 반응형 할 때 이 쓴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 되는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자, 그래서 값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쓰지를 않을 건데, 자, 그러면은 오토라고 하는 값은 자식의 높이에 영향을 받을 거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높이 값이 필요한데, 근데 분명히 자식 높이에 영향을 받는다 했는데,
자식이 부여를 했으니까 영향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하는 것을 주면은 자, 여기에선 다른 규칙이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오버플로우 y가 히든이겠죠. 자,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히든일 때는요. 자, 그리고 높이 값이 오토일 때는 자, 부모 요소는 자식 높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그림이 우리 카페에 있는 거, 자, 오버플로 02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자식 요소의 형제들이 플로트 수성으로 부여되면 자, dim박케이션 박스가 사라진 채로 나란히 수평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 요소는 높이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자식 요소의 디마케이션 박스가 없기 때문에 높이를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자, 자식들한테 플로트 레프트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하면은 자, 얘네가 부유가 되면서 디마케이션 박스로부터 얘네가 벗어나죠. 자, 그러면은 자, 얘네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디마케이션 박스 크기는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면서 자, 얘네들 부모 요소도 적용받을 수 있는 높이가 없기 때문에 점점 사라져서 모양이 이렇게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때는 이런 형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모 요소의 높이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요,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속성을 부모한테 적용을 할 건데, 이때 부모 높이에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러니까 즉, 하이트가 오토일 때, 오토에서 오버플로우의 히든 값이면요, 자식 요소의 높이의 영향을 다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 이해한다는 것보다 그냥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높이가 오토이고 오버플로우가 히든이면 자식 높이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근데 이게 길어서 외우기가 힘들다 그러시면은 자, 플로트를 적용하면 부모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적용한다 하는 걸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우신 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슬슬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하실 거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하실 거냐면요. 자, 사이트 위쪽에 요거 이 마크 보이죠, 이거? 이거를 파비콘이라고 불러요. 파비콘. 파비콘.
자, 이거 만드는 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혹시 그때 안 봤죠? 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파비콘까지 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파비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토샵에서 그림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림의 크기는 얼마가 됐든 상관은 없는데 정사각형이면 좋겠고요. 너무 클 필요도 없고 너무 작을 필요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림은 대략적으로 너비하고 높이가 24픽셀 이내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만들어 놓고 이 그림이 여기에다 한번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넘어가시면 스마트폰 그 바탕화면에 여러 가지 앱 아이콘들이 있으시죠? 자, 웹앱으로 쓸 때도 여기 파비콘에 들어가는 그림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크기가 자, 스마트폰에서 쓸 때도 좋은 거는 자, 너비 240에 높이 24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패드, 갤럭시 모든 거를 포함할 수 있는 크기가 저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240 만드시고 자, 해상도는 72, 컬러 모드는 RGB 해가지고 화면 하나 열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파비콘으로 쓸 그림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그래서 저는 그림 하나 쓴다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쓴다라고 치면요. 자, 그냥 아무 그림 넣으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림을 그리셔도 괜찮고. 자, 또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넣습니다. 아무거나. 그것만 키우시면 되겠네요. 아니요, 넘어가도 괜찮아요. 쭉 키우세요, 쭉. 예,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넣었으면 이 상태로 얘를 저장을 하실 건데, 저장 또한, 자,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이면 다 돼요. 그러면은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이 뭐뭐뭐가 있죠? JPG, PNG, GIF 등등등. JPG, PNG, GIF 등등등 있는데 자 아무거나 저장하셔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파일 이름은요 역시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장하셔도 돼요. 자, 예? 어? 경로는 자 HTML 폴더 안에만 있으면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경로를 자, 프로젝트 폴더 안에 들어가서 자, 저것도 어차피 이미지니까는 이미지 안에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저는 파비콘이기 때문에 쟤를 파비콘.jpg로 저장을 할 겁니다. 확인해서 저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장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자, 파비콘 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웹에다가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링크 형태로 얘네들을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링크 쓰겠습니다. 링크 쓰고 여기 href에서 그 파비콘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건데 자, 그림을 그냥 넣었으니까 파일들이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고 여기다가
자, 이미지 파비콘 넣으시면 자, 됩니다. 1차적으로는. 자, 근데 여기 앞에 있는 RL이 릴레이션의 약자라고 있죠. 그러면 링크 걸려있는 파일과 이 현재 HTML 문서의 관계를 무엇이냐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가 CSS, 스타일리스트만요. 자, 연결되어 있는 문서는 스타일리스트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듯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이게 아이콘이죠. 파비콘. 여기다가 아이콘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다시 문서를 새로 고침하시거나 이거 왜 이렇게 나오시게? 아, 이거 꺼버리고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은 자, 미리 보기 브라우저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미리 보기 브라우저에서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자, 어디서는 잘 안 보인다고요? 미리 보기. 한 번 더 강조. 어디에서는 잘 안 보인다고요? 미리 보기. 근데 분명히 또 미리 보기 브라우저 열어놓고 저 왜 안 돼요? 하는 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보이죠? 나는 왜 안 보일까? 아, 지금 이 문서가 이거 맞는데? 넘치는 영역에 대해서 제어하기. 아이콘, 이미지. 다시 한번 링크 다시 한번 더. 이미지, 파비콘, 저장. 클라우드 올려졌고, 이제 새로 고침. 나오나요? 이거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거? 안 나와요? 됐죠. 혹시 그 파일 PNG? 응? 링크가 잘못됐다고요? 아닌데? 링크 CSS 이미지에 파비콘 JPG. 자, 자, 그러면 올렸는데 안 나오신 분들은요, 이거 그림을 자, PNG로 한번 다시 한번 저장을 해봅시다. PNG로. PNG. PNG로 다시 한번 저장하고, 여기서 얘를 PNG로 바꿔서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딱 올렸을 때 그림 보이는 건 지금 링크 제대로 됐던 거거든요. 나오네요. 자, PNG로 하니까는 나오네요. 자, 아무 파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PNG로 저장하겠습니다. PNG로. 그래요? 왜 나는 근데 PNG로 해야지 될까? 예, 뭐 JPG로 해도 저장돼서 나오는 거는 맞는 거거든요.